자, 유리식 볼게요. 자, 유리식은요,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유리식은요, 다항식이 있고요, 분수식이 있어요. 우리가 다룰 건 분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니 이런 꼴이라면서, 그쵸? 다항식은 얘가 1인 거예요. 1도 다항식이에요. 그쵸? 항이 하나인.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구조죠. 이렇게. 그렇죠? 분모가 0이면 안 되는 건 맞고요. 분수식은 이제 분모에 뭔가가 들어있겠죠. 그치? 이런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수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루트 x는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다항식분의 다항식 형태를 유리식이라고 총칭하는 겁니다. 다 합쳐서 이렇게 불러줍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무슨 식? 분수식 위주로 다룬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분수식에서도 우리가 연산이 필요하죠. 네. 근데 어려운 게 아니고요. 보시면 괜찮나요? 자, 여기 보면 분모가 똑같을 때 덧셈 뺄셈은 그대로 통분이 돼 있는 상태니까, 만약에 분모가 다르면 어떻게 해요? 그럼 뭔가를 곱해서 뭐 이런 식으로 곱할 수 있겠죠? 네, 곱해서 뭐 통분을 하거나 하는 형태. 근데 얘는 이제 통분은 아니고 곱셈이죠. 네, 곱셈을 하는데 BD분의 AC로 곱해질 겁니다. 물론 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눗셈은 C분의 D로 가되, 이때도 B도 0이면 안 되고요. 당연히 나누는 형태지만 D도 0이면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0으로 나누면 안 되니까 C도 0이면 안 돼요. 다만 얘를 곱하기로 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는 D하고 C가 0이 아니다. 아무튼 나누기 0 안 된다 와 분모 0이면 안 된다가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뭐 요 개념은 뭐 특별히 학교 교과서상에서도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자, 다만 이제 부분분수가 있고요, 번분수라는 거 두 가지가 보일 건데, 자, 부분분수는 일단은 1번씩만 잘 알아두시면 돼요. 네, 2번은 뭐 특별한 거 없고요. 자, 보세요. 이게 특별한 게 아니고요. 자, 이거 통분해 볼게요. 이거 통분하면 AB분의 B 빼기 A잖아요. 여기서 B 빼기 A를 약분하면 똑같아지죠. 그쵸? 그러니까 통분의 반대 과정이에요. 통분의 반대 과정.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냐면 이렇게 내요. 자, 이런 구조예요. 자, 보세요. 이거 통분하기 되게 힘들겠죠. 그죠? 3차가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얘가 A고 얘가 B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식화되어 있는 거야. 잘 봐. 자, 뒤에서 앞에 빼. B 빼기 A지. 여기서 이거 빼면 1이죠. 네, 1이고요. 됐죠? 그 다음 얘를 분리. 이렇게 부분 조각이 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 이거 뺄게요. 얘가 A고 얘가 B예요. B 빼기 A는 2. 요 2는 원래 있던 거 분자에. 네. 분자에 있던 거 그냥 앞으로 뽑아낸 거예요. 됐죠? 네. 여기서 요것만 뺄 거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요. 분리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 어차피 약분되니까. 그치? 여기서 희한하게 생기죠. 얘랑 없어져요. 그쵸? 그러면 남는 게 뭐야? 뭐가 남았을 때 요렇게 남고요. 그리고 통분해야죠. 이 상태는 답이 될 수 없으니까 분모를 곱해주고요. 분모 곱해주고, 그지? 얘가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서 빼지겠죠? 그쵸? 통분하면 답이 나옵니다. 자, 분수가 두 개였는데, 그치? 부분분수에 의해서, 뺄셈에 의해서 뭔가가 상쇄됐다 그래요. 없어지면서 얘가 이렇게 바뀐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부분분수. 괜찮나요? 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빈 공간이 많아요라고 하는데 밑에 빈 공간에 이제 적어주셔야 될 게 번분수라는 거. 4번으로 쓸까요? 번분수. 이거 한자 용어라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번분수는 뭐냐? 분수가 빈번하게 나온다고. 여러 개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가볼까요? 이런 구조예요. 네. 분수 안에 분수가 있고 분수 안에 분수가 있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좀 필요 없어요. 네. 우리는 얘를 물론 가끔 이렇게 푸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은 이거를 요청하진 않아요. 나는 얘를 싫어해. 틀린 방식은 아니에요. 잘 봐요. 얘가요. 분수의 기본은 여러분이 만약에 번분수를 까먹었어. 그러면 물론 이렇게 가도 돼요. 이게 분자 나누기 분모가 기본식이에요. 항상 분수는. 분자 분모가 분수일 뿐이지 여기서 이거 나누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를 나눗셈으로 고쳐주면 곱하기 역수가 되니까 BC분의 AD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지만 이걸 요게 분모, 이게 분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쓴단 말이죠. 근데 나는 이 방식은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선생님은 요게 원래 구조예요. 얘를 외우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안에 얘가 분모인가요? 얘가 분자인가요? 뭐 이런 질문들이 생겨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식은 뭐냐면 분수는요. 분자 분모의 뭔가를 같이 곱하면 똑같은 값이 되잖아요. 0만 아니면 되니까. 그래서 누구 있지? 멍 때리면 안 돼. BD를 곱하는 거예요. BD는 뭐냐? 여기 있는 분모들의 최소 공배수예요. 이렇게 곱했을 때 D가 약분되면서 아까랑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기는 D, 저기는 B가 약분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구조를 이해하시면 훨씬 더 쉽게 간단하게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괜찮나요? 자, 어떤 형태로 가라는 얘기냐면 여기서 지금 이 부분 보이시죠? 그쵸? 얘를 조금만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동그란 부분. 그치? 자, 여기다가 x를 곱하는 거예요. 네. x를 곱하는 거예요. 분자 분모에. 긴 거는 길게 나와. 이렇게. 자, x를 곱하면 어떻게 되니? 뭐 되니? x 플러스 1분의 x로 바뀌죠. 이게 저 동그란 부분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이 여기다가 곱하기 x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었니? 이 식은 전체 식이에요. 전체 식은 봐봐 얘 그대로 그치? 맞죠? 동그란 부분만 이걸로 바뀌었어요. 통분도 안 했어요. 그치? 통분도 안 했어요. 이렇게 가요. 그런 다음에 뭘 하느냐? 여기다가 뭘 또 곱할 거예요. 뭘 곱해요? x 플러스 1을 곱하는 거예요. 왜? 여기 분모가 하나밖에 없고 이거. 그치? 그럼 식이 어떻게 돼? x 플러스 1 그 다음 얘도 곱하면 x 다 분모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되니까 최종 답은 뭐가 된다? 2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번분수. 그래서 유리식에서 이거 번분수식까지 아시면 일단 유리식 연산은 가능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분리형이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것들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유리함수로 가시면 됩니다. 48쪽입니다. 함수의 메인이 뭐죠? 그래프의 포인트가 어디라고 그랬지? 잠깐.
한음절이야. 지읒으로 시작해. 점이 필요하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유리식은 그냥 연산을 위한 과정이고요. 계산을 위한 유리함수가 중요한데 이게 유리함수가 다항함수도 포함을 해요. 네. 근데 지금은 분수 형태, 분수함수 형태를 다룰 거다라고 하는데 이 유리함수의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가 별표예요. 처음부터 분모가 0이면 안 돼요. 분모가 0이면 안 돼요. 네. 무조건 이거는 처음부터 써놓고 출발하셔야 돼요. 근데 함수랑 유리식이랑 구분이 되냐? 되죠. 식은 그냥 식 주고 계산하세요 라든지, 그치? 등호가 있는데 숫자로 분수, 문자랑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다든지, 문자는 하나겠죠? 이런 것들이 유리식이라면 유리함수는 y는 fx니까 y는으로 정리돼서 써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분모가 0이 아닌 거를 먼저 써 놓으시면 돼요. y랑 x가 같이 있으면. 됐죠? 자, 요거 중요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분모가 0일 때가 있어요. 0이 아니라면서요. 그쵸? 네, 분모가 0인 것은 이 그래프랑 절대 만날 수 없는 값이 돼요. 그 기준이 돼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려운 표현으로 점근선이 여기서 생긴다라고 표현해요. 분모가 0일 때가 점근선이에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써놨나요?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것만 잘하셔도 네, 엄청난 걸 할 수 있죠. 자,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볼게요. y는 x분의 k라고 했는데 이쪽에다가 하나 먼저 적어볼게요. 자,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래프의 핵심은 점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얘가 1,1, 1,1, 2,2분의 1, 3,3분의 1, 2분의 1,2, 3분의 1,3 이렇게 점을 찍으면 이 그래프는 이런 형태로 갑니다. 네, 여기가 1,1이고요. 자, 그 다음에 됐죠?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마이너스 2 해서 이쪽 그래프는 이렇게 생기게 돼요. 그래프 보이시나요? 이 y는 x분의 1의 그래프예요. 근데 왜 곡선이에요? 분수식도 1차식은 아니죠? 상수함수도 아니고, 그치? 그러니까 얘는 곡선 형태다. 그리고 점을 더 자세히 찍으면 당연히 직선이 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보세요. 여기서요. 분모가 0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여러분 쓰세요. 얘가 정의역이 돼요. x범위. 0만 아니면 돼. 0만 아니면 돼. 이게 정의역이고요. 자, 그리고 얘를 반대로, 얘를 기준으로 x는 0이라는 게 분모 0일 때잖아요. 점근선이에요. x는 0이 뭘까요? y축이에요. 잘 생각해봐. x 0,0, 0,1, 0,2, 0,3 이게 다 y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x는 0이 여기가 점근선이에요. 얘랑 안 만나. 얘랑 안 만나. 되지?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x분의 1이 0일 수는 없어요. 왜? 분자가 있으니까. 분자가 숫자로 있잖아요. 맞죠? 됐지? 아니면 이게 어렵다면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절대 0이 될 수 없어요. 그치? 그래서 여기가 수예요. 숫자. 얘가 0일 수 없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x분의 1이 0인 거, 즉 y가 0인 것이 역시 점근선이에요. 이거 아까 설명 안 했잖아요. 그쵸? 설명 안 했죠? 이거는 식마다 형태가 약간 달라서 그래요. 얘가 점근선이에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항상 십자 형태의 점근선이 존재해요.
네. 이렇게 십자 형태. 괜찮나요? 자, 그러니까 얘가요, 여기도 닿지 않아. 계속 올라가고, 여기도 닿지 않아. 비행기가 이렇게 착륙을 못하고 있는, 계속 그냥 이렇게 활강하고 있는 거야. 내려가긴 해. 닿진 않아. 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얘가 0일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이 0이 될 수가 없어요. 분자가 1이 있기 때문에. 그쵸? 분자가 있는 상태에서 0이 될 수 없는 거죠. 0분의 1은 0이 아닙니까? 이러시면 안 돼요. 이게 0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 일이 생겨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분모는 0이면 안 되고 그 다음 분자가 1이 있으면 이 값은 0이 될 수 없어요.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 그래프인데 여기서 x분의 2를 그려보면요. 얘도 마찬가지긴 한데 점이 이쪽으로 이동해요. 그러니까 요렇게 여기는 약간 두껍고 여기는 얇아요. 떨어져 있긴 하고요. 밀려나죠. 밀려나요. 그래프가.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밀려나는 구조가 돼요. 바깥쪽으로 밀어내요. 다만 정근선은 똑같이 유지가 돼요. x분의 3이면 더 밀려나요. 이렇게 가요. 자, 그리고 이건 좀 이따 표현해 드릴게요. 이쪽에 만약에 그래프가 있다 이렇게 이쪽에 이 파란색은 마이너스 x분의 1. 이게 음수일 때예요. 음수일 때는 x가 음수면 y가 양수고 맞죠? x가 양수면 y가 음수니까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가는 저런 형태가 돼요. 정근선 정의역 이런 건 똑같아요. 그리고 얘도 x분의 마이너스 2다. 그러면 역시 밖으로 밀려나요. 네. 그 밑에서 표현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점을 찍어서 그래프를 그렸구나 라는 게 우선 순이고요. 네. 그냥 자, 밑에 그릴게요. 다시 그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여기에요. 여기 x분의 k. 여기서 이렇게 쓸게요. k가 양수일 때는요. k가 양수일 때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가는 이런 대칭형의 그래프가 되고요. 됐죠?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x는 0, y는 0, 이게 뭐예요? y축, 이게 뭐예요? x축이 기본적으로 점근선이에요. 얘랑 만나지 않아요. 기본 형태.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만 써주시면 돼요. 얘가 밖으로, 요거 그림 잘 그려야 돼. 여기는 얇고 여기는 두꺼워. 약간. 네. 정근선은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자,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나가려면 K의 절대값이 물론 양수지만 커져야 돼요. 분자가 커질수록 밖으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보셨죠? 이건 변하지 않아요.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분모가 0이 아닌 거. 이게 0일 때가 정근선이었고 이게 정의역, x범위가 된다. 물론 y도 0이 아닌 게 치역이 되겠죠. 근데 정의역이 일단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그래프에는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얘가 k가 음수일 때입니다. 옆에 그려주시고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자, 그리고 얘도 이렇게 바깥쪽으로 밀어볼게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어보면 이렇게 화살표 역시 k 절대값이 커질 때. 그러니까 음수니까 숫자 자체는 작아지는 거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절대값이 커질 때 밖으로 밀려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이게 정근선과 기본 그래프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요 이 그래프를 그릴 때 편한 방식이 있어요. 무슨 방식이 있냐면
선생님이 지금 뭐 평행이동 이런 거 아무것도 설명을 안 했습니다만. 자,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이 그래프, 이거 뭐냐? 이거 뭐 기본 형태도 아니고. 이게 원래 평행이동된 형태이긴 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 유리함수를 가장 쉽게 푸는 방식은 원래는